압류나 가압류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번에 찍어놓은 영상 두 번째예요. 뭐였냐면 회생 신청하기 전에 통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영상이에요. 지난 시간은 일단 채권자 통장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신규 통장을 만들 때 압류나 가압류가 예상되는 시중에 있는 그런 은행 통장 말고 다른 통장으로 좀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지난 동영상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가 사용하는 주 통장, 그러니까 이게 압류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사용하는 주 통장이 있을 거잖아요. 회생 신청하기 전에는 그 통장에 걸려있는 자동이체는 웬만하면 해지를 좀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신청 이후에도 내가 회생 법원에 납부할 변제금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을 좀 자유롭게 융통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자동이체를 해지 안 해놨다면 채권사가 돈을 빼갈 거잖아요. 자동이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을 되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개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오늘은 압류, 그 다음에 가압류된 통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영상 되게 많이 찍고 지우고 다시 찍고 지우고 다시 찍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원론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압류, 가압류, 소위 얘기하는 보전 처분을 설명한 이만한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요. 말씀드리긴 너무 그저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 회생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만 짧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조금 더 영상을 좀 곱씹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압류, 가압류가 뭔지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받는 데까지 많은 기간이 걸릴 거잖아요. 예를 들어 소송도 해야 되고, 안 주니까 소송도 하는 거고 하는 거지, 뭐 주면은 뭐 그냥 채권자가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채무자분들도 대부분 제대로 빚을 변제를 못하는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장에 뭐 돈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 이름으로 된 어떤 집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전세를 살다거나 이러면 채권자는 그 재산,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에 압류를 걸고자 할 거예요. 왜? 압류를 걸어 놓으면 그만큼 채무자가 소위 얘기하면 빼돌리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걸어 놓고 이 본안 소송, 그러니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변호사들은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왜? 소송에서 이겨놓고 받을 돈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압류나 가압류가 뭐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놓는 법원의 제도예요. 요거까지 일단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가압류랑 압류가 뭐가 다릅니까? 말씀을 하시면 사실 많은 게 달라요. 많은 게 다른데, 그러니까 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 입장에선 솔직히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가압류가 된 재산은 추심을 못해요. 압류를 해야지 추심을 할 수 있는데, 압류가 된 재산을 채권자가 추심을 한다 해도 개인 회생 신청을 하면 그 추심이 금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생하는 입장에서는 압류랑 가압류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내가 내 재산을 압류, 가압류 당했기 때문에 쓰지 못한다. 그것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압류로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라는 건 범위라는 게 있어요. 범위라는 게. 내 통장에 1억이 들어있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 통장에 1억이 들어있는 분이 이 통장이 압류가 됐어. 그러면 은행에서는 범위를 이 채권자가 지정한 범위만큼만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이 있는데 5천만 원을 압류했다면 5천만 원은 쓸 수 있고 5천만 원은 못 써요. 왜? 법원이 압류 결정으로 그 금액만큼을 묶어놨기 때문에. 아시겠죠? 가압류도 마찬가지예요. 가압류도 5천만 원을 가압류를 해놨으면 5천만 원은 못 써요. 그리고 가압류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압류, 가압류의 통장을 언제까지 못 씁니까? 말씀을 하시면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못 써요. 압류를 풀어낼 때까지는 은행에서 압류된 금액만큼은 채권자가 그거를 추심할 때까지는 못 써요. 그러니까 추심을 하면 당연히 압류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해제가 되겠죠. 아니면 채권자가 취소를 한다거나, 그때까지는 은행이 압류된 금액, 법원이 정해준 이 금액만큼은 채무자한테 주진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개인 회생을 했어. 회생을 했는데 이 채권자가 온전한 금액을 가져가지 못할 거잖아요. 대부분이. 왜? 채권자의 채권액의 일부분이 탕감, 면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평생 내가 이 돈을 갚을 때까지 못 씁니까? 안 그래요.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일단 변제 계획안을 짜고 변제 계획안이 인가가 날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변제 계획안대로만 변제를 받아갈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채권자가 5천만 원을 압류를 했어. 그죠? 그리고 이 통장 안에 5천만 원이 있었어. 이걸 내가 가져가고 싶은데 채무자가 회생을 하게 되면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변제를 받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왕에 압류를 해놓은 5천만 원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내가 먼저 쏙 못 빼가요. 왜? 변제 계획안대로만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변제율이 50%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2,500만 원밖에 못 받아간단 말이에요. 변제율이 50%이기 때문에.